본 방송은 10월 5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90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두나 PD님, 송중현 PD님, 그리고 전희재 PD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 내셔널리그 방송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내셔널리그 동부의 필라델피아 필리스입니다. 필리스 같은 경우에 지금 95승 67패 맞습니다. 네, 승률 5할 8푼 6리로 꽤 넉넉한 차이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물론 이제 플러스 5승을 추가한 필리스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을 유지한 채로 좀 시즌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애틀란타가 사실 스스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필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즌 시작 전에는 무조건 타도 애틀만을 외치고 있었는데 사실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작년과 그나마 이제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었나 하고 좀 찾아보니까 슈와버가 개인 최고점 시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뻥야구랑 눈야구의 정점을 그야말로 찍어버렸습니다. 물론 직전 시즌에 비해서 홈런 개수가 거의 10개 줄기는 했습니다만 타율이 1할 때가 아닌 2할 5푼대를 찍는 슈와버라면 사실 얘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가 그래서 커리어하이 시즌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또 이제 상수가 되어버린 알렉 봄이라든지 클러치 상황에서는 끔찍했지만 어쨌든 엘리트 타자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는 브라이스 하퍼라든지 다 그대로입니다. 또 이제 카스테야노스가 전반기 때는 진짜 뭐 이 선수의 수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타격에서도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먹튀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후반기 때는 그래도 꽤 잘 쳐줬습니다. WRC 플러스 132로 타격에서만큼은 그래도 사람답게 쳐줬습니다. 일단 필리스가 올해 당연히 고평가받아야 될 건 2011년 이후로 처음으로 지구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전반기에는 정말 리그 전체 1위를 다 달리는 엄청난 강팀이었으나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좀 냉각된 감이 있다. 네, 힘이 좀 쭉 빠져버렸어요. 딱 5할했죠. 네. 거의. 사실 그래도 제일 필리스의 강점은 일단 휠러, 놀라, 산체스가 앞장서는 선발 로테이션이 탄탄히 구축돼 있다는 거랑 브라이스 하퍼, 카일 슈와버, 트레이 터너가 완전히 폭발하는 타선. 정말 사실 메이저리그 지금 현재 내셔널리그 전체를 돌아봤을 때 가장 짜임새 있는 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팀이 자신들의 홈구장인 CBP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다. 맞아요. 이게 고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홈 깡패로 지금 너무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필리스가. 그래서 올해 정말 필리스가 어쩌면 가을에 가장 높은 곳에 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수 쪽에서는 뭐 이제 휠러랑 놀라가 늘 하던 만큼 1, 2선발 몫을 다 해줬고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특히 활약이 대단했죠. 그렇죠. 레인저 수아레즈가 시즌 초에는 되게 엄청난 페이스로 이제 뭐 사이언 후보에까지 올랐는데 약간 세미 류현진 같았어요. 네. 이 선수는 저 개인적으로는 산체스를 수아레즈보다 좀 높게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바빕신이 원래대로 회귀하면서 이제 얻어맞기 시작하고 후반기에 와서는 솔직히 좀 로테이션에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죠.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1, 2, 3 선발의 힘으로 버티고 무난하게 괜찮은 불펜, 사실 좋은 편이죠. 좋죠. 오히려 정작 가장 많은 세이브 기회를 받았던 알바라도가 중간에 좀 무너지면서 호프만으로 마무리가 변경되는 사태도 있었고, 그 외에 뭐 오리온 커커링이라든가 매트 스트람 같은 선수들, 여기에 더해서 뭐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레고리 소터 같은 케이스들, 네. 카를로스 에스테베즈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솔리드하게 추격조 승리조 포지션 맡아주면서 불펜이 나름대로 힘을 내주고, 하위 선발 로테이션은 좀 불안했어요.
예, 근데 그 불안했던 지점을 워낙에 탄탄한 1, 2, 3 선발과 불펜의 힘으로 메꾸니까 리그 전체로 봤을 때 중상위권의 투수진 그리고 상위권의 야수진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면서 강팀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후반기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거는 타선이 약간 좀 힘이 빠지고 네. 예, 이러면서 약간 내려온 거지 팀의 전체적인 체급 자체가 망가졌다는 느낌을 받은 건 아니라서 플레이오프로 넘어가도 나름대로 이제 강팀의 면모 월드시리즈 우승 1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력한 다크호스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을까. 저도 탑3 안에 뽑고 싶습니다. 한 4번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올해 필라델피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이 뭐냐면 강점이라고도 생각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로테이션 1, 2, 3 선발이 땅볼 유도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점이 높다. 그러니까 삼진 자체도 못 잡는 편이 아닌데 위크 컨택이라든가 그라운드볼 유도 능력이 셋 다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맞습니다. 멜트다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닝을 채우고 도미넌트 스타트까지는 못하더라도 퀄리티 스타트 언저리 내지는 그 근방 꾸준히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팀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야수진 특히나 제 생각에 가을 야구든 뭐든 앞으로든 이 팀의 상수이자 고점 변수가 될 것 같은 선수 2명을 꼽자면 저는 브라이슨 스타트하고 알렉봄이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후하게 보자면 브랜든 마시. 이렇게 3인방이 이제 27살 시즌에 들어가는 네, 맞아요. 전성기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주전급으로는 올라왔어요. 이 3명이 앞으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하퍼랑 트레이 터너가 노쇠한 이후에도 필라델피아가 어떤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지 결정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올해 활약만 놓고 보면은 이 3명 덕분에 팀 타선이 특별히 빠지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고른 생산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지속 가능한 팀이라는 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선발이 그런 땅볼 유도형에 좀 특화된 투수들이 좀 많은 거에 비해서 불펜은 완전 정반대죠. 완전 그렇죠. 파이어볼로 수집가여서 여기 필라델피아 그 팀 불펜의 그 삼진 능력이 아마 탑3일 거예요. 네, 탑 2등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네, 뭐 2등. 거기에다가 뭐 지난 시즌 이제 막판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오리온 커커링까지 이제 올 시즌 쭉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전에 불안했던 그런 필리스의 불펜진들보다는 올 시즌이 확실히 가장 좋은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급이 좋아요 팀이. 네. 그 돈도 잘 쓸 수 있으니까 앞으로 또 누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외부 영입이 가능한 팀이라 확실한 강팀이죠. 이제 궤도에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팀으로는 89승 73패를 기록한 2위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입니다. 여기는 사실 장기 계약의 업보를 맞아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꼴 좋아요. 제가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장기 계약이 너무 사실 좀 그러니까 아닌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시장가에 비해서 싼 가격으로 장기 계약에 여러 선수들을 코어 선수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늘동 팬들의 원성이 좀 자자했던 애틀란타인데 당연히 이제 아쿠냐와 스트라이더를 필두로 이번 시즌 대권 도전을 노리는 듯 했으나 시즌이 꼬여도 너무 심하게 꼬였어요. 올 시즌 가장 심하게 꼬여버린 팀 1등이 전 압도적으로 애틀란타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일단 아쿠냐 스트라이더 그러니까 MVP랑 사이영상을 노릴 수 있는 투타 에이스가 아예 시즌 아웃을 받고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이것부터가 가장 큰 악재였고 근데 전 그래도 이 둘이 빠지더라도 필리스랑 1등 경쟁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당연히 상수라고 생각했던 이제 알비스 뭐 맷 올슨, 션 머피 뭐 마이클 해리스 이제 뭐 라일리 동반 부진이 너무 뼈아팠습니다. 부진도 있고 부상도 있고 그냥 네. 골고루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특히 이 5명, 6명의 그런 코어 야수들이 전반기 때 아예 한 명도 제 몫을 못 해줬다 보니까 그러니까 타선의 힘이 진짜 전체적으로 좀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한 번에 다 죽어버리는 케이스는 진짜 오랜만에 봐요. 네, 이게 근데 이 선수들의 야구력을 이제 마르셀 오스나랑 크리스 세일이 이제 흡수를 해버렸다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베테랑 투타 한 명씩이 각자 에이스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틀란타가 와일드카드라도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희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리그에서 가장 억가를 많이 당하고
플랜이 꼬인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승을 했다는 게 이 팀의 체급을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사실 마르셀 로즈나가 버텨주기도 버텨줬지만 그 와중에 좀 불안한 와중에도 1인분을 해줬던 라일리가 빠져나가자마자 결국에는 또 힘이 빠져버리는 걸 보면은 진짜 마지막 보루였던 것 같아. 물론 막판에 마이클 해리스 2세랑 매돌슨이 진짜 많이 살아났긴 했었어요. 그 힘으로 어떻게 와일드카드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얻은 게 없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게 이 팀이 그 와중에 또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을 또 했어요. 맞아요. 예, 마이클 해리스도 작년에 엄청 잘했는데 올해 초반에 부진했으나 결국에 자기 툴만큼은 진짜라는 걸 후반기에 증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뭐 투수진에서는 스펜서 셜렌바우 네. 이 선수는 뭐 프런트라이너 견적이 나오죠. 그렇죠. 이미. 예, 최근에 경기 등판에서 던지는 거 보니까 뭐 해설위원도 엄청 칭찬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투수고 여기에 대해 레이날도 로페즈도 뜬금없이 그러니까 선발 전환 네. 하자마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면서 예, 물론 유망주 시절엔 선발로 약간 분류가 됐다가 안 되다가 불펜으로 갔다가 다시 선발로 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터져버리는 거 보면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뭐 저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투수 한 명 더 꼽아보자면 그랜트 홈즈. 홈즈. 그랜트 홈즈 재밌더라고요. 선발 등판도 몇 번 했죠. 시즌 네, 막판에는. 맞아요. 이 선수 상당히 흥미로운 레퍼토리랑 그 투구 퀄리티를 보여줬는데 내년에도 제 생각에는 한번 선발 로테이션에 넣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틀란타도 스트라이더 돌아온 후에도 이제 모튼이 좀 확실히 네. 쇠하는 모습이 있어서 한 자리가 빌 가능성이 있거든요. 프리드도 FA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홈즈 같은 경우 뭐 지난 시즌 마이클 킹처럼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퀄리티 자체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봄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펜 자체도 전체적으로 솔리드했어요. 뭐 좋죠. 네. 라이스 이글레시아스라든가 조 히메네즈라든가 딜런리 같은 선수들이 잘 버텨줬고 그 와중에 전체적으로 뎁스도 좋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많은 억가랑 사고가 터지는 와중에도 89승을 했다는 게 전 더 무서워요. 그렇죠. 네, 이게 스트라이더랑 아쿠냐가 멀쩡했다면 끔찍해 진짜로. 맞아요. 100승 했을 거야. 그래갖고 참 내년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이렇게 망가진 시즌 약간 버려진 시즌에서도 나름대로 얻어가는 점을 찾아냈다는 게 애틀란타의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팀 플랜이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어린 선수들이 많고 계약 상황도 뭐 딱히 꼬인 거 없이 잘 그대로 가져가면 되니까 올해는 그냥 억가랑 사고가 나서 이렇게 자연재해 시즌이에요. 자연재해가 터져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다시 프리뷰 할 때는 또 여전히 애틀란타 일차로 분류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애틀란타가 부진한 이유는 그냥 잘하던 선수들이 부상으로 한꺼번에 빠졌으니까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제가 애틀란타가 제일 무서운 이유는 슈니커 감독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팀이 그 케미스트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솔직히 이렇게 억가당하고 좀 부진하면은 좀 팀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물론 가을 야구를 갔지만 바로 떨어지면서 좀 분열될 수도 있는데 라몬 로리아노가 이번에 디비전 시리즈 2차전 와일드카드 2차전에서 네. 인터뷰했던 게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클럽하우스 분위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 지금 이렇게 선수들이 뭐 부침도 겪고 뭔가 부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좀 선수들 부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팀으로 계속적으로 팀 전력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애틀란타의 로스터 레귤러 전력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똑같은 전력을 유지해서 강팀으로 올라갈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를 갑자기 애틀란타 A 단장이 미쳐서 퀵세일하지 않는 거 이상 갑자기 싹 다 팔아버린 거 아닌 이상 거의 5년 6년 이상 더 봐야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계속 좋은 팀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군림한다는 게 저는 올해 그래서 준영 PD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히려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애틀란타는 지금은 3위에 위치해 있지만 내년엔 다시 언제든지 100승 이상의 지구 우승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뉴욕 매치. 89승 73패의 어메이징 매치.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메이징입니다. 이렇게 됐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사실 뭐 참 이 팀은 올해 제 개인적인 예상은 5할이 목표였어요. 저도 진짜 딱 85승. 그러니까 보스턴이 기록한 성적쯤 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6월 중순인가부터 그 그리메스라는 캐릭터 이제 마스코트가 맥도날드 마스코트. 맥도날드 마스코트가 이제 시구를 한 이후로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하더니
지금 성적만 봐도 말이 안 돼요. 5월까지 심지어 5월에 9승 19패 받았고 이제 개쳐갔거든요. 속된 말로.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쳐박았어요. 그때 그렇죠. 5월 종료 시점에 24승 33패였어요. 예, 그거 있잖아요. 호레 로페스. 로페스가 관중석에다 글러브 던지면서 이딴 거 최악의 팀도 팀에서 아니야 막 하면서 이렇게 뛰고 있다. 바로 DFA. DFA 해버리는. 근데 그러고 잘 됐죠. 6월 이후로 제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65승 이게 몇 패야? 18, 27, 65승 40패. 야. 심지어 마지막 9월에는 17승 9패 하면서 기적의 이제 대역전. 그렇죠. 애리조나를 떨궈버리고 네. 말도 안 되게 이제 올라갔는데 올해 매치를 설명을 올해 매치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빨이 딱 2개가 엄청 강력했고요. 나머지는 잇몸으로 버텨야 되는데 잇몸이 엄청 질겅질겅 단단했어. 잇몸을 돌려가면서 막 쓰는데 잇몸이 어떻게든 버티는 거야. 이게 어떻게 막 안 다치고 피 안 나고 어떻게 남들 이빨로 씹는 것 마냥 그냥 압사시킨 느낌이에요. 억지로. 그러니까 이 팀이 올해 로스터를 보게 되면은 린도어가 중심을 확 잡아주고 맞아요. 시즌 중반에 확 튀어나온 비엔토스 정도가 타선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알론소가 평년 대비 부진했으나 자기 할 만큼은 해줬어요. 이 3명을 제외하면은 사실 슈퍼스타라고 할 만한 선수도 딱히 없고 심지어 맥닐은 이제 마탱이가 가가지고 진짜 못했거든요. 네. 근데 프란시스코 알바레즈가 시즌 후반기 와가지고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장타를 뻥뻥 쳐주기 시작했고 JD 마르티네즈가 그래도 나름 중요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뭔가를 해줬고 브랜든 니모도 전체적으로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대치는 해주고 그 와중에 중요한 순간마다 해줬던 게 이제 해리슨 베이더. 네. 의외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시즌 성적은 안 좋았는데 분기점마다 괜찮은 경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은 했어요. 그리고 가장 의아한 게 뭐냐면 투수진이 왜 잘 굴러간지 모르겠어. 저도요. 이게 션 머나야, 루이스 서베리노, 뭐 데이비 피터슨, 호세 퀸타나 이런 왜 잘한 거지? 선발진으로 왜 잘 굴러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선발진이 그냥 잘한 수준이 아니라 리그 전체로 봐도 상위권이에요. 우주의 기운이죠. 지표가 중상위권 넘어서 상위권이에요. 선발 퀄리티 스타트 횟수도 상위권인 걸로 알고 있고 지표도 전체적으로 상위권이에요. 어게인 2015.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세버리노까지는 이해가 돼. 머네이아까지도 사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2명은 뭐 미드 로테이션 정도 견적이 나오는 선수들이니까 어느 팀을 가더라도 로테이션 들어갈 만한 선수들이잖아요. 세버리노, 머네이아까지는. 근데 퀸타나, 피터슨, 맥일 여기에 더해서 시즌 중반부터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한 리드 게럿하고 호세부토 에드윈 디아즈 올해 아쉽긴 했어도 또 막아줄 땐 막아줬고 네. 이게 잇몸이 어떻게든 버틴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즌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러면 저는 사실 장담 못해요. 89승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세부 지표로 뜯어보더라도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했던 퀄리티만큼 성적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퀄리티가 이 정도로 나올 구성이 아닌데. 저는 그래서 와일드카드 시리즈 때 끝나고 이제 린도어가 정말 팀의 중심이고 너무 멋있는 그런 약간 매치의 아이콘이 딱 됐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벌써 4년 차예요. 너무 좋았어요. 네, 올해가 벌써 4년 차고 멋있더라고요. 매치 넘어와서 오히려 커리어 하이 가까이 좋아요, 다시 성적이. 갱신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수비적으로는 여전하고 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난 2년간 자기한테 기대하고 있던 부분들을 다 100% 수행해줬고 30-30에 근접했고 그렇죠. 네, 볼산비도 유지를 잘하고 있고 도루도 오히려 주루 측면에서는 클리블랜드 시절보다 나아졌어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리그 MVP 언저리 레벨의 선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고 나이도 이제 30살, 31살 넘어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2-3년간은 정말 별로 걱정이 없다. 그리고 진짜 잘 데려왔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오프 시즌 때 또 매치는 어차피 보강을 택할 수 있잖아요. 할 거죠. 네, 돈이 네. 뭐 넘쳐나고 페이롤도 쫙 빠지기 때문에 페이롤이 이제 제가 매치 관련된 이 방송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페이롤이 2025 시즌 기준으로 다 빠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마음만 먹으면 사실 얼마든지 현질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후년 뭐 내년 다 이제 전망이 좋다. 그리고 매치 팬들이 가장 좋아하고 이제 기분 좋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팜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치팜 랭킹이
랭킹 자체는 10위권대 후반이라고 평가를 하는 맞아요. 팀들이 있지만 베이스볼 아메리카라든가 여러 유망주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들에서는 향후 1, 2년간 가장 업사이드가 있는 그리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팜 중 하나로 매치팜을 뽑거든요. 당장 뭐 브랜든 스프롯이라든가 젯 윌리엄스, 드류 길버트, 라이언 클리포드, 뭐 로니 마우리시오, 올해 데뷔한 루이상이랑 아크냐 동쿠냐, 여기에다가 뭐 블레이드 티두엘, 카슨 벤지 전부 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오프시즌이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번 더 쉬어가기로 결정을 해도 저는 구단주 이제 코엔 선생님, 코엔 이제 사부님, 센세, 매치 팬들의 이제 우상이자 빛, 코버지 찬양 시간 있었습니다. 찬양 시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돈을 쓴다면 쓸 거고요. 한 번 더 묵히고 간다 해도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 명 정도는 샀으면 좋겠어. 소토나 번스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될 거. 소토 데려오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토 데려오면 바로 컨텐더 가능할 것 같고 둘 다 데려온다면 뭐 1티어 컨텐더고요. 거의. 전 딱 올해 매츠가 딱 레저렉션한 시즌인 것 같아요. 네. 딱 정말 아다리가 잘 맞은 게 팀이 딱 원팀이 돼서 페이로드 줄이고 딱 치고 나가려는 시점에 딱 묵은 아픈 손가락 하나를 잘라냈다는 거. 그쵸. 최다패 기록을 마침내 넘겨주고 프랜차이즈가 새로 리부트했다는 거. 그 점에서 좀 고평가하고 싶고 제가 계속적으로 원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매치 선수들 인터뷰 같은 거 지속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JD 마르티네스가 인터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이제 팬들은 우리를 어차피 다 지금 좋은 팀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우리 가족보다 서로를 더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니모도 그렇고 린도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클럽하우스에서 뭔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 클럽하우스 캔서, 소위 얘기하는 클럽하우스 캔서가 없다는 네, 인터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세스페데스 같은 경우라든지 예. 호레 로페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다는 게 느껴지고 물론 승리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맞아요. 린도어가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좋은 클럽하우스 리더라는 거를 최근 1, 2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매츠 클럽하우스가 시즌 초에 살짝 부침할 때도 좀 분위기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호세 이글레시아스 콜업 해가지고 이글레시아스 올해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글레시아스가 정말 고맙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정말 분위기를 초반에 만들어준 게 뭐냐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글레시아스가 그 5월 말에 라틴 차트 앨범 하나 냈거든요. OMG라고 노래에 대해서 들어본 거 같아요. 클럽하우스에서 네, 틀고 맞아요. 그걸로 뭔가 클럽하우스 분위기를 무드하게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매츠가 정말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렇게 해서 가을 야구에서 아무튼 정말 드라마틱한 피트 알론스의 역전 홈런을 통해서 미러키를 꺾고 가을에서 한 단계 높은 곳으로 갔다는 거. 해서 미래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미 만족하고 이 구단주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뭐 팀 프랜차이즈가 뉴욕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큰 힘이고 종합적으로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으로 잘 이끌어갔습니다. 퀸즈 플러싱이 기쁨이죠 지금. 그렇죠. 난리 났을 거예요 진짜로. 네, 다음 팀은 이제 71승 91패를 기록한 4위 워싱턴 내셔널스입니다. 네츠가 이제 사실 올해 초에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야구 재밌게 했어요. 근데 갈수록 재미가 없어진 게 문제지만 일단 한 줄 평하자면 그냥 굿바이 스트라스버그 앤 패트릭 코빈의 시대라고 평가를 해봤는데 오장원의 별이 지는구나. 제갈량이 뭐 코빈인가요? 드디어 코빈이 이제 마지막 등판 때는 그래도 홈팬 기립박수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좀 지옥 같았던 6년차 기계약이 끝이 나요. 코빈 행복하세요. 다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우승에 대한 헌신이 이렇게 헌신작처럼 버려지는 다시 게. 보지 말고 뭐 어쨌든 이 계약이 끝났고 스트라스버그도 시즌 초 공식적으로 은퇴 선수가 되면서 네츠도 이제 우승 후유증이었던 악성 계약의 잔재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탱킹을 잘 해놨겠죠라고 보면 사실 저는 올해 볼수록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수 쪽부터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제임스 우드가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데뷔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보여줄 거 어느 정도 보여줬다 생각해요. 그리고 당장 내년에 훨씬 잘해도 갑자기 브레이크아웃 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딜런 크루스까지 데뷔를 하면서 사실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의 젊고 유망한 그런 외야진을 좀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야 쪽은 루이스 가르시아가 드디어 이제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을 깨고 나와주면서 WAR 기준 한 3.0, 3.1쯤의 좋은 활약. 특히나 이 선수가 좀 수비적으로 많이 개선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월별 편차 이런 것도 좀 많이 줄여나갔고. 근데 그 외 나머지가 전부 다 이제 물음표였던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주전 포수인 키버트 루이스가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고, 그 외 구멍 포지션에서도 사실 눈에 띄게 매력적인 자원이 없었어요. 이 중에서도 사실 CJ 에이브람스가 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이브람스가 초반에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그러니까 트레이드 전에 샌디에 있을 때 그 평가만큼 알을 깨고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쨌든 좀 주춤했습니다만 올스타에도 결국 선정이 됐고 거의 한 30 찍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적이 갑자기 우하향하기 시작하더니 타구가 점점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올스타에 선정된 선수가 9월에 트리플 A까지 강등된 수모를 겪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유가 경기날 아침까지 카지노. 네, 에이브람스가 카지노에서 놀고 있던 게 적발이 돼서 그냥 결국 남은 이제 시즌 전부 다 트리플 A로 강등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됐는데, 전 모르겠어요. 에이브람스가 너무 일단 유격수로서의 그런 수비 탤런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서 말한 루이스 가르시아랑 포지션을 스왑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브람스를 굳이 어디 하나로 보내야 된다면 그냥 트레이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실망을 많이 했구나. 네, 그 정도로 에이브람스는 많은 기회를 부여를 받았고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전 솔직히 탤런트가 어쨌건 간에. 그래도 네츠가 하나 희망적인 건 아무래도 기대하는 유망주들이 많다는 거. 네. 뭐 크루스라든지 우드는 계속 말씀해 주셨고, 뭐 브레이디 하우스도 있고요. 립스콤도 있고. 네, 화레 3세도 있고, 데런 베이커도 있고. 사실 그래서 네츠가 사실 이번 시즌 가장 문제는 얘네가 진짜 공격력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얘네가 홈런도 리그 꼴찌고요. 장타율이랑 득점은 뒤에서 2등이고요. OPS는 뒤에서 3등입니다. 근데 도루는 아마 리그 한 1, 2등일걸요? 그러니까 이게 극한의 스몰볼을 네, 짜내면서 야구를 했던 게 너무 보여가지고 사실 요즘 트렌드랑 전혀 맞지 않은 방향성이지. 그렇긴 해도 뭐 제러드 영 같은 선수들도 있고요. 수비 요정. 잘해요. 네. 장타 포텐이 좀 아쉽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우드랑 크루즈가 해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우스까지 이제 그렇죠. 이 셋이서 장타 포텐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 에이브람스는 뭐 기대 안 한다고 하니까.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는 진짜 올해 너무 잘해가지고 꾸준히 올라올 것 같아요. 전 옛날부터 루이스 가르시아 되게 좋게 얘기했던 편이라 올해 드디어 1인분 하는 거 보고 이 선수 아직도 나이가 23인가 그래요. 네, 맞아요. 너무 어릴 때 이른 나이에 데뷔해서. 데뷔를 해서 약간 호세라미라지 보는 느낌도 종종 들어서 툴 자체도 괜찮고 신체적으로도 피지컬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몸이 다 만들어지는 느낌이라서 저 개인적으로 이 선수 언제 브레이크아웃 한 번 더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 투수진으로 넘어가자면 전 개인적으로 고어가 시즌 초중반까지 정말 좋았다가 네. 7월 8월 중반에 개말 먹었거든요. 9경기 구간에서 평자가 8.7점대인가 찍혔어요. 맞아요. 6경기, 7경기 연속으로 말아먹으면서. 근데 또 그 와중에 이제 8월 23일 등판 기점으로 마지막 7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6번. 네. 삼진 경기당 뭐 9이닝당 삼진 12개 이렇게 잡아가면서 또 반등을 했고, 결국 시즌 최종 성적은 평균 자책점 3.90. 예, 그리고 경기당 그 이닝당 삼진도 1개 이상 잡아내면서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고어의 투구를 쭉 보고 있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컨더리랑 서드의 제구가 아예 안 잡힐 때가 너무 많아요. 안 될 때는 진짜 그냥 패스트볼 원툴이야. 애초에 이 선수가 패스트볼조차도 사실 저는 거의 양궁 투구라 생각해요. 어디로 날아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존 한복판을 꽂더라도 고어의 패스트볼 스토프 자체는 정말 좋기 때문에 정상급이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이 선수가 좀 더 이제 진짜 트루 에이스로 디벨롭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안정성. 네, 안정성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 진짜 모르겠는데 미첼 파커랑 제이크 어빈 이 두 선수가 좀 분전해주긴 했어요. DJ 헬츠. 네, 헐츠까지. 근데 이제 헐츠는 아닌데 이제
이 앞선 2명에다가 뭐 트레버 윌리엄스 이 3명이 전부 다 피네스 피처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속성이 그렇게 클까라는 의문은 좀 많이 들게 되고 펼치가 오히려 재밌어요. 네. 페스티벌 구위가 괜찮은 편이고 세컨더리 슬라이더 던지던가요? 네. 슬라이더 던지죠. 슬라이더 무브먼트가 조금 독특하게 나오는 선수라고 제 생각에 저는 생각을 해서 잘 만져보면 재밌을 것 같고 미첼 파케는 전형적인 피네스 네. 계열의 투수인데 하위 로테이션 각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맨드가 좀 안정이 돼 있는 편이라서 커맨드 진짜 좋아요. 네, 견적이 잘 잡히는 것 같고 메이저리그에서 하위 로테이션 3, 4, 선발로 쓸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결국에는 고어랑 네. 지금 마이너에 있는 뭐 시코라 같은 선수들이 잘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는 너무 멀었고 카발리가 아직 리앱을 그러니까 올 시즌 마이너에서까지 리앱을 마쳤는데 그렇죠. 다음 시즌에 좀 어떻게 구위가 회복된 맞아.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팜을 보면은 또 나름 괜찮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또 할린 수사나도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뭐 그냥 저냥 무난하게 리빌딩 루트를 타고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수학도 괜찮은 편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리빌딩 노선으로 분류를 할 만한 팀들 중에서는 상황이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좀만 뭐가 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지구 최하위를 차지한 62승 100패의 마이애미 말린스입니다. 기회 100패를 찍었구나. 말린스 한 줄 요약. 말린스식 파이어 세일 또 시작된 무한 탱킹. 시즌 팔았죠. 네, 오프 시즌 팔 거 다 팔았습니다. 데드라인 당일에만 7명 그리고 총합 9명을 팔아치웠고 정말 많은 유망주들을 긁어 모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마이애미가 별로 팔 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 이제 올 시즌 메이저리그 로스터를 가지고 얘기할 건 사실 거의 없고 네,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네, 이쪽 마이너리그 얘기를 하자면 시즌 전 그래도 29위였어요. 팜 랭킹이. 근데 트레이드를 정말 열심히 해서 팜 랭킹이 그래도 15위에서 20위권까지 상승했습니다. 좋게 평가하는 매체에서는 12대 초반까지도 봐줍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도 팜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팜 명단이 지금 메이저리그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얘기하자면 토마스 화이트 굉장히 좋은 유망주죠. 네. 노블 메이어도 괜찮고 아구스틴 라미레즈도 평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선수고 데이비슨 데로스 산토스 이 선수는 당장 이제 직전으로 쓰고 맞아요. 있는 선수인데 빠따 파워 하나는 기똥차더라고요. 로비 스넬링, 카터 존슨, 여기는 로우 레벨, 딜런 헤드, PJ 몰란도 이번에 드래프트를 뽑은 선수였던가요? 네. 조 맥 그리고 제러드 세레나 이 정도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탑10 유망주가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팜 랭킹 10위 언저린 돼요. 퀄리티라든가 뎁스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괜찮고 판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이 정도는 데려와야죠. 올해 부진한 유망주들은 사실 좀 그러니까 대량으로 많이 데려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저점 매도, 저점 매수. 네, 그래서 앞으로 평가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마이애미 말린스가 올해 전 대놓고 약간 탱킹 가져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일단 70명의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올해. 와, 이거는 리그에서 가장 많아요. 리그에서 가장 많은 기록이고요. 그래서 사실 마이애미 말린스가 시즌 초에 이제 작년에 이제 찍먹했잖아요 포스트 시즌. 근데 그 이후로 일단 프런트진에서 생각한 건 일단 샌디 알칸타라는 부상 아웃됐으니까 다른 선수들로 어느 정도 선발진 구축하고 유망주 좀 적당히 돌려가면서 그래도 100패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루자르도 나가, 게럿도 나가, 네. 에우리 페레스도 나가,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다 나가면서 그냥 선발이 나락을 가버렸다는 거. 그래서 결과가 메이저리그에서 2번째로 높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는데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 이제 트레버 로저스가 데드라인 때 이적을 했잖아요 오리올스로. 근데 시즌을 리캡했을 때 가장 많은 선발 들판을 한 선수가 트레버 로저스입니다.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상황은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지금 이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왜냐면은 버튼을 눌렀어요. 네. 그것도 있고 사실 이제 데클린 크로닌이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있고 오토 로페즈라든지 네. 사실 뭐 그런 선수들도 있는데 뭐 에스티노코 같은 선수들도 있고 조니 브라이더 같은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저는 마이애미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컨텐딩 팀의 최고 강점은 젊은 선수들로 구축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 마이애미가 이 정도 구단 체급치고는 로스터를 꽤 괜찮게 구축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본체가 다 아예 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샌디 알칸타라, 뭐 로자르도, 맥스 메이어, 네. 에우리 페레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말린스에서 제일 고평가 받아야 되는 선수는 제이크 버거는 당연히 빼고요. 제이크 버거는 왜 안 팔렸는지 모르겠을 그런 성적이고
코너노비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실 코너노비가 일단 볼티모어라든지 그런 식에서 활약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출장한 건 아닌데 론디퍼 파크에서 오른손 타자 치고는 굉장히 좋은 성적 기록했거든요. 지금 기록 보시면. 그것도 있고 사실 이 선수가 3루수를 올해 말린스에서 많이 뛰었는데 네. 사실 코너노비가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 돌면서 3루수는 한 번도 안 맞거든요. 맞아요. 원래 2루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네, 2루. 근데 이제 그 마이애미 잭슨빌에서 2주인가 3루 연습하고 바로 올라와서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 2주 연습한 3루수 치고는 꽤 생산성 있는 모습과 수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제이크 버거는 사실 성적도 성적입니다만 제가 제일 고평가하는 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선수가 구단에 합류한 지 2년 3년도 채 안 됐는데 이미 클럽하우스 리더 자리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 네. 그 부분에서 고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말린스가 올해 이제 감독과 이별을 하겠죠? 아마도요. 네. 모르죠. 근데 또 모르죠. 리빌딩 노선을 본격적으로 밟는다면 굳이 감독을 또 교체하는 그런 수를 들까 생각하기도 모르겠어요. 하고. 올해까지만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는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짝 탐나는 감독입니다. 스킵 슈마워 네. 나쁘지 않아요. 제 네, 생각에도. 좋아하고. 예, 방향성 네. 자체도 그렇고 젊은 감독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선수에 대한 얘기 한번 조금만 더 하자면 저 개인적으로 마이애미 투수진은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러자르도는 뭐 올해 좀 안 좋긴 했지만 부상이니 뭐니 하면서 말할 것도 없이 매력적인 선수고 라이언 웨더스 괜찮았고요.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이 선수가 커맨드만 좀 잡으면은 전 프런트라이너 실링이 분명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데 근데 에드워드 카브레라 그 이프 과정은 3년째 이러고 있어. 3년 전부터 나왔던 거라. 네, 그리고 뭐 로데리 무뇨즈 네. 같은 선수도 뭐 올해는 끔찍하긴 했지만 가진 공 자체는 메이저리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기에 뭐 테너스 컷은 사실 나갔잖아요. 얘 참 정말 좋은 투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결국엔 팔렸어. 네. 지금도 좋은 투수죠. 샌디 가서도. 네. 네. 너무 잘해. 그리고 참 보고 있으면은 그냥 전형적인 리빌딩 팀의 로스터고 근데 몇 년 더 봐야 돼요. 네, 얘네는. 또 여기도 이제 다시 한번 3, 4년 대결을 또 해야 되는 게 티존을 판 순간 모든 게 결정이 난 것 같아. 네. 네, 압도적인 팀 내 넘버원 탤런트였는데 전 치즈모 근데 잘 팔았다고 생각해요. 잘 팔았다고 네, 딱 생각해요. 좋은 그러니까. 시기에 팔았어. 그러니까 얘도 오히려 마이애미에 있었으면 계속 헤맸을 것 같고 양키스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오히려 관종이어가지고 얘가 나쁜 관종이 아니야. 네. 이게 약간 클럽하우스 캔서 느낌의 관종이 아니라 그냥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맞아요. 흥이 돋는 애야. 약간 그 프레셔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걸 즐기고 양키스 가서 얘는 자기 필드 위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해주면은 클럽하우스에서는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은 애야 보니까. 그리고 토레스랑 좀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네, 얘가 맞아요.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뭐 양키스 인터뷰 나오는 거 보면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몇몇 선수들 치즈 못나고 해서 약간 걱정했대요. 했는데 막상 지금 보니까 잘 어울려. 네. 그냥 애가 좀 너무 관종에다 흥이 많아서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니다. 약간 이런 애가 좀 애는 착해. 애가 좀 모자라지만 착해요. 애는 착한 애야. 모자란데 착한 애야. 야구 잘하니까 됐어. 예. 네, 그렇게 100패를 기록한 말린스까지 돌아봤고요. 다음 중부직으로 넘어가서 93승 69패로 우승을 차지한 미러키 브루어스입니다. 아유 미안하게 됐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아 너무 아쉬워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부를 원래 또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같은 내셔널리그에서 콘텐더들 다들 막 200밀, 300밀 막 이상씩 이렇게 쓰고 있을 때 혼자 116밀로 팀을 이렇게 꾸려나간 저는 진정한 언더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리스 호스킨스 빼고는 진짜 별다른 뭐 영입도 없었고 뭐 을의 다른 팀들도 그렇겠지만 부상 때문에 같이 골머리 앓는 것도 맞았는데 뭐 번스도 없이 뭐 그리고 마무리했던 데빈도 어쨌든 간에 시즌 절반 이상을 이렇게 없앴던 그런 상황이었고 뭐 옐리치도 어쨌든 부상 당했고 우드러프도 없고 그랬는데도 일단은 뭐라 해야 되지? 이 타선의 그 흐름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정말 잘 타고나는 팀이라서 응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키였던 잭슨 슈유가 진짜 이번에 가을 야구에서도 진짜 재능을 보여주기도 했고 뭐 그리고 30, 20 클럽 조인하게 되는 윌리 아다미스도 너무너무 좋았고 라인업 간의 뭐 시너지 효과가 정말 잘 일어나는 그런 팀이었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진짜 진정한 자니맨이었던 토바이어스 마이어스까지 저는 이 친구 그 카미네로 때 같이 옮긴 그 트레이드 때 같이 옮긴 그 친구인데 여기 와가지고 선발로서 잘하는 것 보고 또 마음이 좀 찡하면서 뭔가 낭만이었던 그런 야구를 볼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이 팀은 타선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에 뛰는 야구, 역동적인 야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리그 전체 도루 2위를 기록했고 팀이
발빠른 야수들이 그냥 거의 다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고르게 많이 뛰는 게 좋은 거고 10개 이상의 도루를 기록한 선수만 해도 9명이고 브라이스 튜랑은 타격에서 초반 뭐 좋다가 쭉 안 좋아졌습니다만 어쨌든 결국에 시즌 50도루를 찍어버리면서 뭐 주루 수비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 몇 년간 알던 투수팀 미러키의 그런 이미지에서 더 이상 없어요. 좀 많이 바뀐 시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시즌 초반에 옐리치가 엄청 버닝했는데 시즌 종료가 됐잖아요. 허리 부상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쉬웠죠. 네, 그게 정말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제 윌리엄 콘트레라스라든지 잭슨 치료가 그 부분에 메워줬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로테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프레디 페라타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줘. 평균 자책점도 이제 3점대를 찍어줬고 WHIP도 1.2가 나왔고요. 그리고 토바이스 마이어스도 방금 얘기해 주셨고 사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 불펜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불펜에서 이제 불펜이 평균 자책 2위거든요. 네, 정말 좋은 투수들 많아요. 트레버 맥길도 있고요. 데빈 윌리엄스. 트레버 맥길이 제일 키포인트 같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데빈 윌리엄스가 일단 IL에서 복귀할 때까지 클로저를 지켜줬다는 거. 거기서 강점이 있을 것 같고 조엘 파이암스, 네, 조엘 파이암스랑 브라이언 허드슨도 있고 네. 많아요. 데빈 윌리엄스 마지막에 맞긴 했지만 물론 리그 정상급 마무리고 그리고 뭐 리소스킨스가 좀 성적은 부진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어느 정도 옹호해주고 싶은 게 지난 시즌에 십자인대 나가서 통으로 결정한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131경기 뛰었거든요. 네. 전 솔직히 미러키가 지금 내야에서 그 부분을 채워줄 만한 선수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리소스킨스가 어느 정도 일단 출장을 해줬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홈런을 때렸다. 쩍번 해줬다는 거. 네. 장기적으로도 미러키 전망은 괜찮다고 봐요. 네, 맞아요. 93승 시즌을 재현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좀 많이 했어. 맞아요. 본인들의 전력에 비해. 근데 80승 때 후반을 노려볼 만한 전력은 충분해 보이고 팀의 업사이드가 확실히 있다고 느껴지는 게 튀랑도 그 솔직히 올해 초반에 버닝했던 건 하나도 안 믿었거든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 레귤러 정도의 그 종합 생산성은 충분히 나와요. 수비라든가 주루 같은 밸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윌리엄 콘트레라스는 이제 리그 정상급 포수. 맞아요. 증명했고 타격만큼은 리그 1등 수준인 것 같아. 포수들 중에. 여기에 더해 뭐 잭슨 추리오는 저는 진짜 후반기 하는 거 보면서 아 얘는 1, 2년 안에 크게 한번 사고 치겠다. 추리오. 미쳤다 진짜로. 저는 랭포드랑 추리오 올해 가장 뛰어난 루키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내년이 정말 기대되는 선수라고 저는 느꼈고 여기에 더해 게런 미첼도 전 되게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즌 초에 부상 때문에 못 나오다가 중반 후반 돼서야 복귀를 했는데 돌아와서 보여줬던 모습들 뭐 하드잇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세부 지표 같은 걸 뜯어보더라도 패스트볼 세컨더리 변하고 가리지 않고 다 컨택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고 하드잇 잘 만들어내고 스윙 자체도 사실 제 눈에는 그렇게 와일드하지 않고 컴팩트한 스윙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삼진 억제가 그러니까 그 장타 자체가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파워툴이라든가 그 나름대로 그 피지컬에서 오는 이 선수가 190cm에 100kg 가까이 되는 선수인데 중견수도 보고 뭐 코너도 보고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밀워키 외야가 되게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리오, 퍼킨스, 프렐릭, 미첼로 이어지는 이 4명이 다 나이도 어리고 툴적인 측면에서 운동 능력이라든가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4명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다 옐리치도 어쨌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미래가 기대되고 현재도 참 좋은 팀. 다만 가을에서는 뭐 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겼어. 미안해. 좋으시죠? 내년에 다시 와라. 네. 좀 더 추가해도 될까요? 네. 전 여기서 막 투스팀 미러키에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피칭 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발리 데려가는 팀 이 친구 잘 고치면 잘 고침 당하는 투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미러키가 데려갔었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7월 초 바로 그 경기에서 바로 그 레프티랑 라이트 상대로 그 UCG 조정한 거 보고 와 진짜 미러키는 피칭랩이 맞다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아무튼 미러키는 그래도 어쨌든 투팀에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피칭랩은 여전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아쉽게 가을 야구에서 탈락한 미러키 브루어스까지 다뤄봤고요. 다음으로는 83승 79패를 달성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입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올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통틀어서 가장 색깔이 없고
가장 평범했던 팀 같아요. 맞아요. 딱 투수는 평균보다 살짝 좋고 타자는 평균보다 살짝 안 좋아요. 주루는 평균보다 살짝 안 좋고 수비는 평균보다 살짝 좋고 그냥 모든 우리가 그러니까 화이트삭스의 럭키 버전 완전 개해자 럭키 버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15등 언저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3등에 걸쳐 있어요. 빠지는 것도 없고 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야구라는 경기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심지어 구속도 팀 평균 구속도 팀 평균 하드레이트도 팀 평균 그 EB도 그 타구 속도도 배럴도 세부 지표까지 다 하나하나 눌러봤는데 전부 다 평균 언저리예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팀 OPS는 16위, 팀 WRC 플러스 18위, 팀 ERA 17위, 팀 베이스 러닝 밸류 19위, 팀 필딩 런 밸류 14위.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재미가 없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재미가 없나 싶어. 그러니까 로스터를 열어서 베이스볼 레퍼런스 들어가서 로스터를 열어서 선수 단위로 하나하나 긁어봐도 어느 정도 타석하고 이닝을 먹은 선수들 중에 특별히 튀는 선수도 빠지는 선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튀어야 됐던 골드슈미트랑 아레나도는 올해 이제 나이가 먹은 게 티가 나버리면서 이제 우하양 곡선을 찍어버렸고 뭐 메이슨 윈, 브랜든 도노반, 라스 누빠, 알렉 벌리슨, 놀란 고먼, 마일스 마이콜라스, 카일 깁슨, 소니 그레이, 안드레 팔란테, 랜스 린 전부 다 WR 기준으로 보면 2점대 뭐 WRC 플러스 기준으로는 90에서 110 사이 ERA 플러스 기준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90에서 110 사이 미쳤어요. 그냥 다 그냥 인간 평균 그 기준선 그 자체야. 진짜 휴먼 에버리지야. 휴먼 에버리지야. 팀 자체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영역이 있다. 세인트루이스보다 잘했으면 잘한 거고요. 못했으면 못한 거예요. 기준선이야 그냥. 에버리지 그 자체. 사실 근데 참 그런 기조여서 그런가 이 팀의 야구를 제가 올 시즌 딱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범하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대도 꿀잠 시간대인데 어떤 뭐 그쵸 중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뭐 투수나 타자에 좀 집중해서 보게 되는 편인데 그럴 만한 선수가 딱히 없다 보니까 맞아요. 헬슬리 정도 그나마. 근데 불펜 투수니까 아무래도 소니 그레이? 네. 소니 그레이 정도. 근데 소니는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지겨워. 그러니까 좀 젊고 그런 유망한 선수 위주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누가 있는지도 이젠 잘 모르겠다. 팜도 좀 갈갈이 된 상태라. 맞아요. 이게 전 심지어 제일 놀랐던 게 팀 월별 승패 마진을 3월부터 쭉 보니까 마이너스 2, 0, 1, 4, 1, 마이너스 4, 4. 재미없어. 와, 재미없어. 튀지도 않아. 특별히 말아먹은 달도 없고 특별히 잘한 달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이러냐고 왜 이런 거냐고 물어보면은 하나 같아요. 그 지난 5, 6년 가까이 팀에서 애지중지 육성하고 탑 유망주로 관리를 해왔던 선수들이 다 평범해졌어. 트레이드된 딜런 카스튼, 조던 워커, 그렇죠. 그리고 놀란 고먼, 리베라토어. 네 맞아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알렉스 레이스도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팅크앤스도 지금 마이너리그에서도 평범해. 네 맞아요. 이게 육성의 문제인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또 막상 메이저리그 올라와서 잘 만들어낸 선수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뭐 브랜든 도노반이라든가 라스 누빠 같은 케이스 보면은 세인트루이스의 육성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있진 않아요. 큰 기대를 받지 않았던 선수들을 메이저리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잘 다듬어가지고 레귤러급으로 잘 쓰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얘네들을 크게 터트리지 못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드래프트 할 때부터 그런 기조인 건지 아니면은 그 슈퍼스타 육성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몇 년간 가을 좀비 이미지를 가져갔던 것과 대비해서 확실하게 팀의 고점을 터트려줄 만한 뭔가를 만들어내진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 가을 좀비라는 이명이 결국은 애매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 얘기해서 탱킹도 아니고 윈나우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가을 그렇죠. 좀비라는 이명은 딱 가을에서 비빌 정도까지만 팀을 유지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력 노쇠화와 이제 성공하지 못한 유망주가 겹치면서 결국 부침에 빠진 게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기대하고 데려왔던 선수들이 놀란 아레나도랑 폴 골드슈미트였는데 이 두 명이 업사이드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이제 기존의 어린 선수들 다소 평범할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을 이끌고 동반 상승을 노려보자가 세인트루이스의 최근 2020년대 이후 기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레나도랑 골드슈미트의 그 우하양 곡선이 생각보다 빠르게 왔어. 노세화가 와버렸죠. 생각보다 빠르게 왔어. 골디는 오래 했고 아레나도가 오히려 좀 더 빨리 온 느낌.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잘 안 보인다는 게 다소 답답해요. 그래서 크게 한번 판을 뒤에 엎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만약에 진짜 고점을 노린다면. 그게 아니라면 이대로 가겠죠. 근데 이대로 갔을 때 얼마만큼 업사이드가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그래서 이번 시즌 카즈를 되돌아봤을 때 그나마 좀 고평가받을 만한 선수는 콘트레라스랑 알렛 벌슨 정도? 그렇죠. 네, 알렛 벌슨. 사실 제가 제일 카디널스가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선발 투수입니다. 소니 그레이는 물론 뭐 잘 던지고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소니 그레이만 믿을 수 없고 뭐 패디도 있고 미콜라스도 있긴 하지만 4번째 5번째 선발 투수가 없다는 거. 5번째가 팔란테 랜스린인데 좀 어지럽죠. 뭐 깁슨도 있고 마츠도 있긴 한데 뭐 다 이제 고만한 애들이라 노인정이에요. 너무. 네. 그래서 모젤리악 사장이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팀의 방향성을 좀 정해준, 약간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컵스랑 살짝 비슷해요. 컵스도 솔직히 지금 성적이 나오는 이유가 좀 방향성을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방향성을 잡을. 네. 전 카즈가 지금 딱 그 타이밍에 왔다고 생각해요. 방향성을 이제 구단의 방향성을 결정할 타이밍. 이제 어떻게 구단을 이끌어갈 것인가.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당사자 컵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컵스는 이제 이번 시즌에 똑같이 83승 79패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카디널스보다는 지금 상황은 나아 보여요. 일단 그러니까 네. 한번 그 이 팀이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여기는 버튼을 한번 간단하게 약식으로나마 누르고 그렇죠. 다시 사이클을 돌린 느낌이라 로스터를 보게 되면은 뭐 슈퍼스타 포텐셜이 보이는 뭐 탐망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린 선수들로 잘 가림이 된 모양새예요. 그래서 야수들 중에서 일단 눈에 띄는 선수를 뽑아보자면 마이클 부시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나름대로 견적이 서는 코어로 자리 잡은 니코 호너. 뭐 여기는 타격보다는 다른 쪽 밸류가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이안앱도 이제 이름은 확실히 하는 선수로 시카고 컵스의 코어로 자리를 잡았고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이 좋아요. 초반 타격은 끔찍했는데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그래도 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명실상부 이미 팀에서 가장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수비는 뭐 암스트롱은 초반에 슬래시 1, 2 찍고 그랬는데 맞아요. 1, 2 찍고. 이제는 2, 3, 3으로 마무리했네. 그래도 2, 3 기회도 균등하게 못 받았어요. 맞아, 그런 맞아. 영향도 확실히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올해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세이야 스즈키 세이야 타격 잘해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완전히 궤도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판타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을 유망주 맷 머비스랑 맷 쇼 타격 측면에서 확실히 업사이드가 있는 20대 이제 초중반의 유망주들과 이제 트리플 A에 걸쳐 있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리그를 레벨로 내려가 보게 되면은 지금 컵스가 트리플 A 쪽 뎁스가 괜찮습니다. 올릴 만한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 업사이드를 기대해 봄직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투수진 쪽에서도 나름대로 흥미로워요. 작년에 잘해줬던 저스틴 스틸 올해도 괜찮게 해줬고 하비에르 아사드 여기도 나름대로 이제 메이저리그 로테이션 돌만한 수준의 기량까지는 올라왔고 이마나가 쇼타가 올해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렇죠. 특히 6월 정도까지 아주 센세이셔널. 그 후에는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4년 5,300만 달러인데 개자죠 이 정도면 진짜로. 당연하죠. 그리고 타이온도 자기 몫을 충분히 해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팀이 솔리드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인트 루이스가 좀 나쁜 의미로 무난하고 평범하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컵스는 나이대가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리포트에서부터 특별히 특출난 툴이 있는 선수들 위주로 어린 그 야수 투수들을 잡아놨다 보니까 내년에 업사이드가 기대가 된다는 뉘앙스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만 한 틱씩만 이 어린 코어들이 올라와 준다면 이 늘중 판도를 조금 흔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늘중이 지금 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브로스가 그렇게 강한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컵스 이제 호이어랑 카운셀이 이번에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약간의 격차를 그 분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가 다음 스토브 리그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사실 뭐 유망한 투수들이 아무래도 많이 등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포터우지 같은 선수들. 포터우지 좋더라고요. 네, 사실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셔틀링하는 투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돼서 결국 39경기에서 삼진이 52개, 볼넷이 19개, 1.88의 평균 자점을 기록하면서
어쩔 때는 이제 심지어 클로저까지도 올라왔잖아요. 흑도지가 그렇게 해서 다음 시즌에 불펜을 좀 기대하게 하는 것 같고 뭐 타이스 밀러라든지 벤 브라운도 있고요. 호세 로페즈라든지 이런 선수 뭔가 좀 이번 시즌에 신인들이 많이 올라와서 활약을 해줬다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궁금한 건 이마나가 쇼타가 내년에도 좋은 모습 보여줄까 유지할 수 있을까? 네. 피칭 퀄리티 자체는 2점대 평자를 찍힐 정도로 잘하진 않았어요. 운이 좀 따르긴 했는데 사실 시즌 초반에 워낙 잘 벌어놨어. 네 맞아요. 시즌 초반 9경기에서 0.8을 기록했는데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이게 정말 당시 FIP도 사실 좀 높았어요. 네, 맞아요. 운이 따랐던 케이스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뭐 사이영 페이스 이런 건 없겠지만 저는 올해 이마나가 하는 거 보고 오히려 4년 계약이 실패로 끝나진 않겠다. 남은 3년도 무난하게 로테이션 돌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확실한 건 그 LA의 누구보다 잘했어요. 그 세컨더리의 퀄리티라든가 커맨드가 확실히 좋더라고. 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투구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가는 투수라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망가질 것 같진 않다. 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팀은 77승 85패의 시시애티 레즈입니다. 아 여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팀이었어요. 네, 여기가 좀 센세이셔널 할 거라고 예상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전 올해 30개 팀 통틀어서 가장 아쉬운 팀 중에 탑 3 뽑자면 레즈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팀 타선이 급격하게 빈약해졌어요. 네. 올해 팀 WRC 플러스가 26위. 심지어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를 홈으로 쓰는 팀인데 타선에서 힘을 못 냈다는 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 분명히 타자 친화적인 구장인데 여기서 점수를 못 내서 시즌을 말아먹는다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즌 끝나고 감독도 새로 선임을 했죠. 그래서 뭐 팀 타구 프로필이라든가 뭐 하딘 레이트라든가 배럴 레이트라든가 바비비라든가 볼선비 같은 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많이 불운했어요. 그렇죠. 네, 많이 불운한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해줄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또 하디 타구 개수만 놓고 보면은 리그 29위 그리고 평균 타구 속도를 봐도 리그 29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약간 좀 본인들이 부족한 것도 맞았다. 예, 운도 운인데 본인들이 부족한 것도 맞았다는 생각이 기대했던 선수들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 사실 노엘비 마르테도 약물로 걸려. 끔찍했죠. 또 뭐야 맥클레인도 부상으로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나가. CS도 부상하고. 네. 그러니까 스트랜드도 오른손 부러져. 칸델라리오도 엄지 발가락 부러져. 인디아는 신인왕 때 페이스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있고. 1인분 했지만 1인분 했어요. 딱 1인분만 했죠. 네. 그나마 나아진 건 스티븐슨. 그렇죠. 스티븐슨은 일관되게 잘 하더라고요. 맞아요. 엘리 델라 크루즈가 시즌 초중반까지 진짜 말 그대로 버닝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도루 페이스가 미쳐 날뛰면서 결국 20, 60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하면서. 근데 서포팅 캐스트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고 맞아요. 엘리 델라 크루즈의 타격 자체도 역시 아직 개선할 점이 많이 보였다. 맞아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휘프레이트가 너무 높아요. 근데 맞춘 타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정제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선수의 툴이나 신체 조건이라든가 재능 자체가 워낙 좋은 게 올해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만 만져주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험치가 쌓이면 분명히 리그를 대표할 만한 호타준족의 슈퍼스타로 자리를 잡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서포팅 캐스트가 받쳐주는 선수들이 올해 너무 부진했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펜서 스티어라든가 타일러 스티븐슨 이 두 명을 빼면 1인분을 한 타자가 없어요. 그렇죠. 다 0.5인분도 버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되게 잘해줬던 TJ 프리들이라든가 맥레인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올해 부진과 부상 때문에 제대로 뛰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크리스티안 엔카나시온 스트란드 시즌 초반에 끔찍하게 부진에 빠져 있다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 돼버리고 노엘비 마르테 약물 걸리고 돌아오고 나서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해줘야 될 어린 선수들 올해 발전을 해야 됐던 어린 선수들이 망가지면서 팀 타선이 완전히 붕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시즌 반등의 희망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기대치가 있는 툴이 평가가 좋은 어린 선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돌아와서 스프링 캠프 잘 치르고 몸 만들어서 정규 시즌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지만 1년을 이렇게 날려먹은 이상 내년에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1년을 본인들이 버려놨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지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팀 입장에서 좀 그 팀의 저점을 다지는 차원에서
야수 FA 하나 정도 데려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필요해 보여요. 네, 그리고 투수 쪽으로 넘어간다면 헌터 그린이 드디어 터졌다. 네, 몇 년 동안 그 커맨드가 안 잡혀가지고 개고생을 했는데 빠른 쓰레기였는데. 예, 올해는 그 페스티벌을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개선했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히트맵을 보더라도 쓸데없이 너무 엣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 때려 넣는 공도 많이 생기고 하이 페스티벌 위주로 좀 안정적으로 구사를 하면서 스토프를 이용한 조금 더 공격적인 투구 패턴을 정립을 했다. 그 결과 낭비하는 볼이 별로 없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시즌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전체적으로 투수 쪽은 워낙에 그 구장 자체가 그렇죠. 아무래도 좀 사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웨이라이트가 제일 싫어하죠.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육성을 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라운드 볼러들을 좀 많이 뽑아내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3년은 걸릴 것 같다. 근데 야수 쪽은 확실히 좀 개선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중부지구 마지막으로 76승 86패를 기록한 피츠버그 파이리츠입니다. 뭔가 좀 보강을 노리면서 피츠버그도 어느 정도 반등을 이제 노려봤는데 사실 좀 많이 역부족이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반이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문득 했었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선발진에서 많은 희망을 봤죠. 뭐 대표적으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폴 스킨스야 뭐 당장 리그 정상급 에이스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부상만 없다면 거기에다가 뭐 미치 켈러도 어느 정도 뭐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솔리드하죠 이제. 네, 장기 계약의 시발점을 알리는 좀 괜찮은 활약을 해줬고 저는 루이스 오티즈가 사실 맞아요. 공만 빠른 약간 그런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잘하더라고 올해.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던지는 방향성을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선발진에서는 어느 정도 희망을 본 시즌이지 않나. 벨리 폴터도 되게 잘했고요. 야수 쪽에서도 오닐 크루즈가 드디어 좀 1년을 풀로 나름 뛰면서 본인의 포텐셜을 증명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중견수를 뛸 수 있다는 걸 드디어 찾아냈고요. 그렇죠. 중견수로 컨버전을 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좋은 수비,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공수 다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고 키브라이언 헤이즈가 타격이 망가져버린 게 좀 크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올해 피츠버그가 나름대로 와일드카드 경쟁 정도, 말석 정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잘 풀리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피츠버그는 결국 또 엇박자로 타격이 망가졌죠.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잘해줬던 뭐 헤이즈라든가 델라크루즈 같은 선수들, 그러니까 트레이드로 데려왔던 델라크루즈 같은 선수들이 끔찍한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 뭐 라우디 텔레즈도 그저 그랬고 오닐 크루즈 정도 빼면은 사실 타선 쪽에서는 조이 바트, 오닐 크루즈, 브라이언 레이놀즈 빼면은 다 별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 고점이 잘 안 나오는 모습. 결국엔 투수진에 의존해서 76승을 뽑아내는 피츠버그라는 정말 생소한 그런 결과값이 나왔는데 그랬는데 불펜에서 이제 기존 마무리 자원이었던 베드나가 정말 심하게 터져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지. 네, 그나마 체프먼이 좀 버텨줬지만 리빌딩의 끝자락에 있다는 느낌은 있어요. 일단 확실하게 코어감이라고 할 만한 선수 몇 명을 건진 모양새라서 일단 그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정도는 벗어난 느낌인데 아직은 멀었다. 한 발 두 발 더 가야 된다. 특히 야수 쪽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너무 애매한 중복 포지션 자원들이 많아요. 네. 이거 좀 어떻게 정리를 좀 빨리 해야 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이 팜이 엄청 상태가 뭐 나쁜 게 아니라서 좋아요. 좋아요. 네, 심지어 좋아요. 꽤 좋은 편이야. 뭐 버바 챈들러, 코너 그리핀, 터마 존슨 이런 선수들 나름대로 평가 좋은 선수들이고 니교크도 있고 베일리 폴터, 토마스 에링턴,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리그 정상급 팜까지는 아니어도 어디 가서 특별히 뭐 나쁜 소리 들을 팜은 아니라서 야수 한두 명만 잘 육성해내고 특히 장타 포텐셜이 있는 친구들. 지금 팀의 코어라고 할 만한 선수들 중에 장타 포텐이 있는 게 오닐 크루즈 빼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외부 영입을 해서라도 좀 보강을 해야 앞으로 좀 팀 전반적으로 퍼포먼스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전 투수 리빌딩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미 로테이션 확보가 됐어요. 일단 확실한 원투펀치가 있고 3선발까지도 뭐 확실하고 네. 켈러 정도면 어디 가서 안 빠지는 3선발이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마지막 한 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올해 피츠버그가
물론 지구에서는 꼴찌긴 합니다만 그 위에 3, 4등 팀보다는 더 행복한 꼴찌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뭔가 얻은 게 많거든요. 그 다른 지구 꼴찌랑 비교하면은 양반이죠. 양반이죠. 일단 확실한 신인왕 투순 펌벨트스를 얻었다는 거. 그것만으로 가장 행복할 거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유망주들을 얻었다는 거. 해서 고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마지막 서부지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부지구의 1위 98승 64패를 기록해서 MLB 전체 승률 1위로 기록한 다저스인데 본인이 이제 얘기해 주시죠. 이제 성토를 좀 해주시죠. 사실 뭐 지난 시즌에 100승을 올렸습니다만 애리조나한테 DB 딱 당하면서 다시 한번 다저스 팬들을 열받게 했는데 사실 다저스가 언제나 그랬듯이 정규 시즌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만 가을 야구에서 항상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항상 뭐 종목을 불문하고 가장 제일 명제로 삼는 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인데 있더라고요. 이번 시즌은 살짝 이번 시즌 있는 것 같긴 해요. 있었어요. 오타니 쇼헤이가 전 처음에 솔직히 이적 그 2밀리언 디퍼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데려와야 되나 싶은 생각은 했어요. 그 돈을 주면서. 근데 지금 되돌아봤을 때는 그냥 머리를 깨버려야 되는데 그냥 솔직히 이번 시즌 제가 다저스를 오래 봤습니다만 이번 시즌 오타니 쇼헤이만큼 한 팀에서 다저스에서 이런 영향력을 보여준 선수가 있었나 싶은 마음이 들긴 해요. 50-50 클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션 그린 남아서 단일 시즌 최다 홈런도 기록했고요. 사실 오타니 쇼헤이에게 투자한 그 AAV 4,700만 달러가 전혀 아깝지 않다. 물론 이제 재패니스 마케팅 피로 다시 환급받는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번 다저스가 정규 시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저평가받는 건 투수에서 구멍이 부상도 그렇습니다. 많이 크게 터졌다. 사실 제가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야구공저스에서 이번 시즌에서 제일 다저스에서 키플레이어는 글래스나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름값 하면서 딱 커리어 하이 이닝 찍고 바로 부상으로 나가버렸고 커리어 하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버티더라고요. 그게 얼마죠? 커리어 하이 이닝이? 커리어 하이가 120이닝이었는데 많이 던졌어요. 진짜 올해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야마모토를 솔직히 저는 그 뉴욕 대전 할 때 두 팀 중에 한 팀이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별로 믿질 않았구나 그렇게. 네, 솔직히 처음 데려왔을 때 믿진 않았는데 뭐 야마모토가 나올 때는 좋은 퀄리티를 보여준 투수인 건 확실합니다. 고척을 빼면 더더욱 좋은 퀄리티죠. 그렇죠. 근데 일단 지속적으로 부상으로 빠진다는 거 그리고 가을 야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솔직히 저는 야마모토가 이번 가을 야구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향후 옵투아웃 전까지의 야마모토의 평가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야마모토의 받은 몸값을 봤을 땐 무조건 사이언 컨텐더급을 3회 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만약에 이번 가을 야구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마 시즌 앞으로 시작하면서 계속 저평가를 깔고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올해 성적도 사실 약간 저평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돌아봤을 때 어떻게 이 승률과 어떻게 이 성적을 거뒀나 싶긴 해요. 솔직히 배츠하고 프리먼도 지속적으로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그래서 오타니와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데려온 코팩이 불펜에서 안정화를 가져와 준 게 크지 않았나 라고 싶고 선발진이 정말 이번 포스트 시즌을 돌아봤을 때도 1선발 타일러 글래스나우랑 4선발 케빈 스톤은 나오지도 못하고 뭐 리버라이언이나 이제 MSC형 같은 선수들은 당장 다음 시즌도 못 올 것 같고 커쇼의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 같고 뭐 좌완이 남은 게 로블레스키 말고 없어요 이제.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다저스가 진짜 다저스를 살린 영입이라고 생각하는 건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입니다. 네. 그건 얘 안 데려왔으면은 뭐 큰일 났을 것 같아요. 농담 아니고. 지금 다저스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타 빅뱃인데 그 부분을 완전히 1년 재수하면서 메워줬고 윌 스미스가 완전히 지금 기복이 널뛰죠. 아무래도 포수가 너무 오랜 시간 클린업에서 뛰다 보니까 좀 약간 조정 기간이 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윌 스미스가 장기 계약을 맺은 시점에서 그 부분을 테오스카가 잘 메워줬다고 생각하고 뭐 키케 헤르난데스라든지 크리스 테일러가 좀 시즌 초에 많이 부진하게 했습니다만 시즌 후반에 좀 어느 정도 페이스를 되찾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앤디 파이스라든지 토미 에드먼 같은 선수들이 마지막 시즌 마무리에 수혈되면서 결국은 다저스가 항상 기대하는 만큼의 정규 시즌 성적은 만들어줬습니다만 과정이 좀 의외였다. 네, 과정은 살짝 좀 기복이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다음 시즌에 달튼 러싱이 이제 포수를 포기하고 외야수로 컨버전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활약을 해줄지가 아마 테오스카를 안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달튼 러싱 콜업한다면 그 부분에서도 좀 고민되고 헌터 페두시아 같은 선수들도
다음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가 기대가 되는데 뭐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솔직히 가을 야구가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그쵸. 사실 근데 올해 다저스를 보면서 제가 제일 실망했던 선수는 딱 한 명이에요. 바비 밀러. 그렇죠. 저는 이제는 이 선수 탑 유망주로서의 그 딱지도 거의 떼고 이제 정착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나이도 그쵸. 이제 마냥 적은 게 아니고 사실 하이벨로시티 선수가 부상이 심하다는 건 지속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만 복귀하면서도 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못했고 구속도 떨어졌어요. 네, 1.5마일, 2마일 가량. 이게 만약에 지속적인 패턴으로 나타나고 내년까지 복구가 안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그라든 버스트나는 투수 탑 유망주들의 루트를 그대로 밟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잭 플레어티가 이번 시즌 이제 테드레이 데드라인에서 넘어오면서 사실 그 이전보다는 좋지 않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어티마저 영입 안 했으면 선발진을 어떻게 구축했을 것인가에 대한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ESPN에서 가을 야구 팀 랭킹을 매겼을 때 다저스 투수진이 전체 12개 팀 중 11위입니다. 선발이 너무 약해요. 네, 선발이 지금 플레어티, 야마모토, 뷰러, 넥 이렇게 구성되는데 스토프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게 많다 보니까 그게 확실히 불안 요소인 것 그래서 같아요. 아마 이제 프리먼의 계약도 몇 년 안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과연 베오프 타선과 그 나머지 하위 타선들이 어떻게 활약하느냐가 이제 프리드먼 사장이 말한 실패한 10년을 반복하지 않게 될 가장 큰 핵이 아닐까 싶고 당장 다가오는 디비전 시리즈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상대 팀인 2위 93승 69패의 샌디에고 파드레스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샌디에고 참 올 시즌 이제 그러니까 올 시즌 시작되기 전 기대치를 좀 많이 하향 조정한 상태로 들어갔었잖아요. 사실 93승이라는 성적을 그때 이제 되돌아와서 물어보면 아무도 기대 안 했을 해요.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93승이라는 것 자체가 파드레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시즌. 맞아요. 일단 타선이 사실 말도 안 되게 이제 호재인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어떻게 주리슨 프로파가 그러니까 부활할 거겠지. 프로파가 무슨 허리원이 말이 돼 이게? 그것도 나이 31에 샌디에고 와서 쿠어스에서도 망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잭슨 메릴이 사실 데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솔리드한 타격. 정말 그러니까 뭐 클러치 히터 이런 거 안 믿지만 잭슨 메릴은 올 시즌 그거를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기간 동안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잭슨 메릴이 터져줬고 젠더 보가츠가 그렇게 말아먹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호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샌디에이고 타선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었다. 전 이번 시즌 샌디에고의 성공은 진짜 전적으로 프런트의 승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드맨이 진짜 제가 야구를 본 이래로 가장 솔리드하고 똑똑한 무브를 했어요. 사실 쉴트를 오피스에서 감독으로 다시 승진시킨 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팀 케미스트리 영향적으로 좋은 면이 있었고 그리고 소토를 양키스로 소토와 그리샴을 보내면서 마엘키킹과 히가시오카를 받아왔는데 정말 둘 다 정말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고 히가시오카는 샌디에고 역사상 처음으로 2홈런을 포스트시에 때려낸 포수가 됐고 그리고 뭐 딜런 시즈도 히가시오카의 타점이 그 트라우스의 타점보다 많죠. 그렇게 되버렸고 그것도 있고 딜런 시즈도 영입했고 아레즈도 데려오고 정말 모든 무브가 성공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뭐 도노반 솔라노랑 페랄타도 있었고 테너스카, 제이스 아담, 브라이언 호잉, 마틴 페레즈 이런 선수들을 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선수들을 모집해 와서 정말 이제 지속 가능한 강팀이 됐어요. 샌디에고 이제 그냥 시끄러운 이웃이 아니라 진짜 다저스의 아성을 위협할 만한 강팀이 됐다. 다만 이제 샌디에이고가 좀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는 마차도랑 보가츠가 더 꺾이지 않게 그렇죠. 그냥 보가츠는 좀 이미 위험해 보여요. 네, 보가츠는 이미 좀 진짜 보가치가 되어버린 느낌이고 이게 그 페이롤 자체는 꽉 막혀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적어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진짜로 어떻게든 1인분 하는 수준으로 버텨줘야 되고 맞아요. 이후 추가 영입이 워낙에 단장이 미친 사람이라서 뭐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그 운신의 폭이 좁은 건 사실이에요. 로스터 자체가 셀러캡 때문에라도. 그래서 일단 지금의 전력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호재라면은 단장이 미친 사람인 만큼 드래프트도 미친 것처럼 잘한다. 네. 어떻게 내보내는 선수들 유망주들만큼 또 새로 채워와요. 지금도 팜이 또 좋아. 지금도 팜이 리그 탑 10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로. 제이슨 아담이랑
저거 이름 뭐야 테너스카 사오는데 그렇게 많이 좀 그러니까.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탑 10 중에 3명 4명으로 소진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또 들어오고 평가가 더 좋아 심지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가 되는 그렇게 기대가 되는 파드레스고요. 네. 다음으로는 어메이징 당해버려서 가을 야구에서 탈락한 89승 73패의 애리조나 디백스입니다. 화끈한 공격 야구의 팀이었죠. 네, 그렇죠. 시즌 전체를 보면은 과정 자체는 무난하게 괜찮았고 사실 만족스러운 부분도 많았는데 막판 붕괴가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마지막이 좀 심하긴 했어요. 사실 후반기 성적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마지막이 너무 안타깝게 맞아요. 끝나버려서 연패가 애리조나 팬이라면 정말 좀 상실감을 느꼈을 만한 시즌 마무리였고 사실 코빈 캐롤이 정신을 조금 뭐 한 달이 뭐야 한 2주만 더 빨리 차렸어도 지구 막 네. 안전하게 몰랐을 갔어요. 거예요. 안전하게. 네. 시즌 전체로 보면 2023년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지표를 찾아보게 되면은 팀적인 완성도, 특히 타선의 응집력이나 전반적인 타격의 퀄리티는 유의미하게 향상이 됐고요. 그 힘으로 실제로 지난 시즌 월드 시리즈를 갔을 때 비교해서 오히려 정규 시즌에서는 5승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84승으로 이제 와카로 가서 거기까지 월시까지 간 건데 맞아요. 올해는 89승을 했는데 와카에서 떨어졌네. 참 야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메이징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타선을 놓고 보게 되면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벽해요, 사실. 네. 올해 리그에서 가장 강력했던 타선이에요. 구멍이 없는 수준이었고요. 타자들의 전반적인 퀄리티 자체가 너무 균일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눈에 띌 정도로 완벽하다 보니까 억지로 흠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지표를 다 떼봤는데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떼도 다 탑 10에 듭니다. 예, 뭐 하드잇, 배럴, 뭐 삼진 볼넷 비율 뭐 그냥 싹 다 탑 10에 들어가요. 심지어 잘 뛰는 선수들도 그렇죠. 있고 주루도 탑 10, 15등 언저리 위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좋았느냐라고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장타도 장타인데 타선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컨택 툴 그리고 좋은 인지 능력을 저점으로 이제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진이 특출나게 많은 선수가 많지 않아요. 휘프레이트도 리그 전체로 봤을 때 팀 휘프레이트도 최하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헛스윙이 적은 팀. 그 와중에 하드잇은 꾸준하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잘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퀄리티 있다는 거예요. 예, 리그 타율이 2위, 출루율이 1위. 볼넷 생산도 잘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타격만큼은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진짜 완성형, 완전체에 가까웠던 아주 강력한 타선이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타자라면 당연히 케텔 마르트죠. 네, 부상 전까지 MVP 페이스니까. 2019년에 사실 첫 브레이크아웃을 했는데 올해 보여준 성적은 그 2019년하고 버금갈 정도 혹은 그거보다 더 나은 정도. 그러니까 우타 상대로는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케텔 마르트에 더해서 우타 상대로 거의 저승사자에 가까웠던 모습을 보여준 작 피더슨. 여기도 진짜 플래툰 극한의 플래툰을 여기도 돌렸는데 플래툰 잘 돌려서 우투수 상대 407타석에 나와서 OPS가 좀 923이에요. 뭐 슈퍼스타예요. 이거는 거의 우투수만 나오면은 그냥 거의 뭐 배치가 된다는 소리야. 이제 다음은 로키스로 가라 이제.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케텔 마르테는 세번트 뜯어보게 되면은 이게 저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시뻘건 모습. 네. 예, 뭐 좋은 인지 능력 그렇고 뭐 하드잇 높고 KBB 높고 스윙 테이크 프로필도 완벽하고 그러니까 리그 최고 수준의 중장거리 타자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부상이 잠깐 아쉬웠어요. 부상이 이제 와가지고 좀 누가 페이스가 흑마술을 꺾였다. 부려가지고 너무 나댔어.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제 아쉬웠던 거는 아까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코빈 캐롤이 시즌 초중반까지 너무 안 좋았다는 거. 그리고 조던 몽고메리가 투수 얘기할 때 해야 되는데 투수가 반대로 이제 끔찍했죠. 그렇죠. 투수 쪽은 뭐 잘 모르겠어요. 특히 조던 몽고메리는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 나올 때마다 말아먹는 모습을 보여줬고 프런트한테 직접적으로 디스 당하는 선수 처음 봤어요. 그 봤습니다. 단장 인터뷰. 여기다가 뭐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도 데려왔는데 뭐 시즌 초중반까지 실종됐다가 막판에야 돌아왔지만 돌아와서도 또 역시 안 좋았고 근데 1-3 선발까지는 나름 안정적으로 굴러갔어요. 뭐 잭 갤런, 브랜든 팟, 라인 넬슨 이렇게까지는 나름대로 이닝을 먹어주면서 잘 돌았는데 막판은 뭐 메리 켈리도 잘했고 돌아와서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부상으로 시즌 중반을 통째로 달린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메릴 켈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던 몽고메리 그리고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이런 선수들이 애리조나의 시즌을 망쳤다고 봐야겠죠. 네. 물론 시즌 승수는 잘 챙겼지만 그렇게 강력한 타선을 가지고도 플레이오프를 못 갔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폴 시월드. 예,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애리조나의 최대 원흉은 아무리 돌아봐도 결국 선발보다는 불펜이에요. 네, 선발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애초에 자완 레귤러가 한 명밖에 없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팀의 타선 체급은 슈퍼 헤비급이었고 선발 체급도 미들급은 되는데 불펜 체급이 라이트급도 안 되니까 이게 애리조나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게 시즌 막판에 가서 지는 경기들을 보면은 죄다 불펜이 맞아요. 방어로 가지고 졌어요. 이게 짜증이 내가 팬이었으면은 진짜 꼴 보기 싫을 것 같아. 올 시즌 이 애리조나가 리드를 날린 경기가 39번이나 됩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리그 최다 득점팀이 가려고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를 날려서 진 경기가 39번 그리고 경기 막판에 와서 불러내가지고 내지는 동점 상황에서 터져가지고 날린 경기가 거의 30회에 육박해요. 이 정도 체급을 가진 팀이 역전을 당해서 이렇게 날리는 경기가 30번이 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끔찍한 불펜 때문에 결국 시즌을 말아먹었다. 시즌을 말아먹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팀으로는 80승 82패를 기록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입니다. 와, 80승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했네. 왜 하늘은 자이디를 낳고 포지를 낳으셨는가? 그나마 이제 이 팀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엘리엇 라모스의 발굴, 타일러 피츠제랄드. 네, 타일러 피츠제랄드라든지 자이디의 경질. 재미없네요. 그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 팀 타선 의외로 괜찮았거든요. 네, 전투적으로 리그 중상위권 타선했는데 사실 매년 말하지만 매년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매력 없지만 성적은 내는 타선. 그리고 들쑥날쑥한 투수진. 또 어디서 하나씩 튀어나와가지고. 이 투수진으로 이게 사실 샌프란시스코는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우리가 그 더쇼라든가 어떤 야구 게임 같은 걸 하면은 딱 그 리그 새로 리그 모드 하나 딱 시작할 때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팀 하나 만들어줘 하고 딱 리그 스타트 버튼 누르면은 생선 선수 딱 만들어주거든요. 쭉 그냥 아무나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만들어줘요. 적당히 리그 중위권 할 수 있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팀이. 딱 그 WR 대체 선수를 만들어줘. 딱 대체 선수들 WR 딱 대체 선수급 한 15명 넣어두고 잘하는 애 한두 명 넣어두고 못하는 애 두세 명 넣어두고 이런 느낌의 팀이야.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대체 가능해 보이는데 그걸 매년 꾸역꾸역 대체를 또 하는 선수들을 실제로 찾으니까 5할은 해요. 근데 그 이상을 못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같은 지구에 있는 뭐 다저스라든지 샌디에이고는 그치. 슈퍼스타 보유하는 팀이고 그치. 하다 보니까 사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카디널스랑 비슷한 궤예요. 네, 맞아요. 네, 정말 평범함의 주목해야 될지. 평범함의 미학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내년에도 아마 이 기조 그대로 간다면 또 5할 언저리 할 거예요. 한국에서 온 어떤 중견수가 잘했어야 되는. 그치. 이정우 빠진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나름대로 큰 돈을 쓰고 데려온 건데 그쵸.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투수진으로 넘어가면은 오히려 투수진이 좀 재미가 있어. 오락가락하거든. 네, 맞아요. 블레이크 스넬이 오락가락하고 카일 해리슨도 오락가락하고 버드송 조던 힉스 초반에 잘하나 싶더니 결국에는 다시 불펜으로 돌아갔고 버드송도 오락가락하고 버드송 오락가락하고 키튼이는 그냥 내리쳐맞고 에릭 밀러 이제 뭐 카밀로 도발도 오락가락하고 앤디 로드리게스 로비레이도. 근데 이 와중에 언급이 안 된 한 명 로건 웹 혼자 시즌 내내 똥꼬쇼 하는 거. 걔는 진짜 약쟁인 거 빼고는 다 좋아요. 그렇죠. 로건 웹 올해도 204이닝 먹었어. 그러니까. 로건 웹 다 해줬잖아. 걔는 진짜 샌프란시스코에서 혼자 다 해. 다 해줬어. 다 해줬어. 진짜 지금 몇 년째 얘 내년에 불안하다 매년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 스터프 이상하다 별로다 운이 좋았다 얘기하지만 이제 4년째 이러고 있으면요. 그냥 그게 지 성적 실력인 거예요. 그냥 얘 실력인 거야. 얘 내가 보기에 지금 리그 최고의 싱커볼로예요. 그러니까. 얘 이상 가는 애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적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오는 에이스를 데리고 있는데 그 외가 너무 무난하다 못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작두 타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체프먼 연장 계약 잡은 것도 재미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잡을 만한데 잡은 건 참 좋은데 재미가 없어요. 뭐 옵사이드가 있는지 모르겠어. 매체프먼 잡지 말고 옛날에 저지나 열심히 잡아보지. 그러니까 샌프 팬들이 그래서 불평하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쵸. 아니 성적을 5할 내는 건 알겠는데 아니 차라리 꼬라박고 뭔가 노선을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굴 대형 FA를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팔아서 뭐 유망수 채우는 것도 아니고
육성이 화끈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꾸역꾸역 있는 애들이 또 하니까 그렇다고 이걸 욕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답답한 거야. 슈퍼스타 이정우가 있을 때 달리겠다는 거 아닐까요? 나쁘지 않죠. 이정우 화이팅. 내년에 다치지 맙시다. 네. 이정우, 김하성, 코리안 리그 화이팅까지 하고 이정우 37경기 동안 하는 걸 오타니 한 경기만 하던데. 내국 너야. 네, 그렇게까지 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61승 101패를 기록한 콜로라도 로키스입니다. 참 나아지는 게 없네요. 젠장 또 여기야. 그러니까 네, 블랙몬 은퇴했고요. 네, 원클럽맨 축하드립니다. 네, 잘 가시고. 항상 뭘 말해야 되지? 시즌 리뷰나 프리뷰 할 때마다 우리가 콜로라도는 정말 빠르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할 말이 없는 게 브렌튼 도일 잘했어요. 아니 물론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가 좀 회귀하긴 했습니다. 콜로라도 기준인가요? 도일 잘했어요. 도일은 리그 전체로 봐도 잘했어요. 수비가 정말 좋고 타격도 솔리드하게 잘해줬는데 그 외에 뭐 에제키엘 토바 정도 주목해볼 만하고 브렌튼 도일 주목할 만하고. 토바도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플레이트 약간 에이브람스 느낌 나지 않아? 네, 아예 안 되는 친구다 보니까 좀 쎄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대신에 토바는 그거죠. 유격수 수비가 거의 엘리트급이다. 사실 놀란 조스 안 좋았고. 놀란 조스가 망해버린 게 사실 좀 타선에서 공백을 많이 느껴버리게 하고. 라이언 맥마운이랑 브랜단 로저스도 사실 그저 그렇고.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네,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이제 사실 끝났다기보다 좀 갔고. 어딨지? 밑에 있어요. 올해 155타수 밖에 못 났어. 이 투수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뭐 카이 프리랜드라든지 퀸트럴이라든지 곰버, 그다음에 뭐 자만 마르케스, 안토니 산타텔라, 펠트너 이런 애들이 사실 메이저리그 최악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만 이 선수 잘못이라기보단 그냥 구장도 구장이고 사실 그래도 불펜진에서는 좀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보드닉 같은 선수도 나왔고 뭐 루이스 페랄타라든지 세스 할보르센이라든지 제이슨 힐, 제프 크리스웰 같은 선수들이 나와서, 그리고 킨리도 돌아왔고요. 그래서 좀 팀이 지난 몇 년보다는 좀 낫다. 구색은 갖췄다. 근데 콜로라도를 보면 저는 참 매년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2-3년간의 야자수 프리뷰 리뷰를 쭉 제가 다시 둘러보면은 오클랜드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저기 화이트삭스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탱킹팀 마이애미라든가 이런 팀들 있잖아요. 네. 얘기할 때 재미있게 말할 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변동이라는 게 있고 팀 기조의 변화라는 게 있고 팀의 목적성 방향성이라는 게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쪽이든 간에 뭘 고쳐야겠다 내지는 뭔 잘 되고 있다라는 그 튀는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콜로라도는 지금 제 생각에는 거의 6-7년째 똑같아요. 홀리에서 그래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뒤로 한 발 더 가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몽포트 체제면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홀리한 야구에 만족하면서 매년 60승 언저리 하는. 네. 블랙몬 집사님 나가셨으니까 뭐 다른 집사님 계시겠죠 뭐. 미치겠네요 진짜. 뭐 블랙 감독도 계속 있을 거잖아요. 뭐 바뀌는 진짜 맨날 로키스 얘기하면서 끝내는 것 같아. 아니면 오클랜드 욕이나. 맨날 비슷한. 오클랜드는 심지어 나아졌잖아. 그렇죠. 오클랜드는 심지어 올해 많이 화이트삭스는 차라리 시원하게 망해가지고 우승거리라도 되잖아. 맞아요. 121패를 해서 아예 망할 거면 이렇게 망해야 돼. 로키스는 웃기지도 않아요. 마이애미도 화끈하게 8명 팔아버리면서 유망주 채웠잖아. 맞아요. 좀 뭐가 다 해줬잖아. 또 약팀 어딨어? 또 뭐 다른 AL의 약팀 에인절스 시원하게 트라우 랜덤 박아버린 수납해놓고 랜덤만 봐도 재밌잖아. 저기 랜덤만 봐도 재밌잖아. 맞아요. 너무 재밌잖아. 얼굴이 웃음벨이야. 거기다 지금 뭐 그래 잭네토 같은 애들 올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나름 좋은 의미로 재밌잖아. 조아델 갑자기 잘하니까 재밌잖아. 조아델 갑자기 잘하고 막 수비 잘하고. 네, 로키스는 재미도 없다. 그냥 매년 하는 그 똑같은. 네. 매년 언제까지 일어나 모르겠어. 누가 올해 좀 눈에 띈다면 걔는 다음 해 귀신같이 평범해지고. 맞아요. 투수진은 매년 5점대 평자고. 그래서 도요토바가 좀 불안해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보는 걸로 하죠. 네, 이렇게 30개 구단 모두 이틀 동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가을 야구에서 어떤 팀이 포울 클래식에 가장 정상에 설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같이 해주신 백두나 PD님, 송중현 PD님, 전희대 PD님 함께 해주셨고요. 저는 PD 김예찬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